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착잡한 마음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불쌍한 우리 아이들, 괜히 못난 부모 만나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면서도 한편으로 동기부여도 됩니다. 결혼 후 4년 정도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아이 생각이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성화에 모시겨 불가피하게 남편과 아이를 갖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어요. 인터넷이나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보았지만 별 다른 효과는 보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던 찰나의 지인의 추천으로 불임클리닉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아무 이상 없기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남편의 정자가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희는 최후의 수단으로 시험관에 도전했지만 그마저도 수차례 실패하며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간의 노력의 보상이라도 하듯 쌍둥이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라 어느 정도 노산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쉽고 빠르게 순산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엄청난 무속신앙과 미신 매니아인데 저희 아이들 100일 때쯤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 사주에는 애가 없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생겼다면서요.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어쨌거나 생겼으면 된 거 아닌가 하면서 넘겼어요. 평소에도 워낙 미신을 맹신하시던 분이었기에 그냥 어디서 또 돈 주고 헛소리 듣고 오셨나 보다 했어요. 점집에서 듣고 온 얘기로 저한테 잔소리하신 게 한두 번도 아니었고 저도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거듭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있을 수가 없다며 용한 점집 몇 군데를 돌아봐도 다 똑같은 얘기만 한다며 다른 집 피가 섞였다고 하시더군요.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미신이라면 치를 떨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 말에 흔들렸는지 아이들과 자신의 차이점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남편 닮아서 콧대도 살아있고 피부도 하얗고 얼굴 갸름하고 반대로 닮은 점만 찾아도 끝도 없이 나오는데 억지로 차이점만 찾으려고 하니 안 보일 리가 있나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억지 때문에 남편과 친자 확인 문제를 두고 몇 날 며칠을 다투며 보냈어요. 결국에 친자 확인을 하기로 했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친자 확인하러 가는 길에 이혼 서류도 내고 오자고 했어요. 내가 당신네 모자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수치심을 느꼈는지 아냐며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제 얘기보다도 어머니와 어머니가 믿는 그 점집의 무속신앙을 더 신뢰하며 저에게 자신 없으니까 검사 전에 이혼 서류 내고 오자는 거 아니냐며 끝까지 가슴을 후비더군요. 그때부터 남편은 아이들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와도 들여다볼 생각도 없을 뿐더러 애들이 울기라도 하면 애새끼들 우는 소리 시끄러워 죽겠다며 애비한테 데려다 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전까지만 해도 마음 고쳐먹고 사과하면 어느 정도는 받아줄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 마음도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다음 날 바로 아이들 데리고 짐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이제 겨우 몇 개 있지도 않은 머리카락을 툭툭 뽑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픈지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에서나 봤지 실제로 제가 친자 확인 같은 걸 할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저한테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기분이 참 더럽더라고요. 인터넷 뒤져가며 기관에 전화해보고 간신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검체 챙겨서 보내고 이혼 서류 작성해서 남편에게 보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정말 너무 우울했지만 제가 힘들어하면 이 세상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우리 아가들이 해서 억지로 정신줄 잡고 버텼어요. 몇 주 지나자 연락이 오더라고요. 밖에서 만났는데 부끄럽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사색이 된 얼굴로 미안하다고 하는데 꼬락서니가 아주 가관이었죠. 아무데서나 다리 벌려놓고는 자기 아들한테 덤탱이 씌운다는 시모의 날 선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그렇게 저와 우리 아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없이 퍼붓고는 이제 와서 사과라뇨. 할 수만 있다면 주둥이를 다 틀어막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살면서 폭력적인 생각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었는데 남편 얼굴을 계속 보고 있자니 정말 역겨워서 한 대 날리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며 역시 미신은 믿는 게 아니라고 엄마도 점집 가서 따지고 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얼굴에 찬물 한 컵 뿌려주고 따귀 한 대 날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이미 늦었으니까 소송이나 준비하라며 남편 손 뿌리치고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연락 한 번 없더니 이제서야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미친 듯이 연락하더라고요. 아빠 없이 크며 아이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솔직히 지금 당장은 너무 편하고 후련하고 좋아요. 남편이 미안하다며 친정으로 계속 찾아왔는데 아빠가 골프채 들고 마중 나가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같이 죽는 거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배짱도 없는 놈, 그때 이후로는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한 번은 아빠 안 계신 틈에 찾아와 문 열어달라며 행패 부리는 거 간신히 경찰 불러서 쫓아낸 적도 있었어요. 임신하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은 직장 다니며 나름대로 커리어 잘 쌓고 있었는데 임신에 발목 잡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다니던 회사에서 마땅한 사람 없다며 쉴 만큼 쉬고 생각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와 달라고 하네요. 거지 같은 집구석에 시집가서 많은 시간 허비했는데 이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정신 차리고 이 악물고 살아보려고요. 남편이 아이들한테 막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소송 때 증거로 쓰려고 남편과 시모가 저한테 험한 말한 거 전부 녹음해두었어요. 소송 준비하면서 정리하느라 다시 들어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통화 녹음은 자동으로 되어 있어 긁어모으니 정말 많더라고요.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제가 상처받은 만큼 나오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변호사 선임해서 다 전달해드렸어요. 변호사님께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하고도 남는다며 친권은 물론이고 위자료의 양육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고 믿으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병원에서 아이 낳고 퇴원할 때 친자 확인 검사한다고들 하는데 그건 저도 찬성이에요. 종종 아기가 바뀌는 사고도 종종 있다고 하니 그런 취지에서 친자 확인하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기분 나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치스럽고 아이들에게도 못할 짓 하는 것 같고 제가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의 제 이야기 듣고는 변호사님께서 병원에서 상담받으시는 것도 추천하셨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한 푼이라도 위자료로 더 뜯어내려면 소송 전에 진행하는 게 정신건강이나 소송이나 여러모로 좋다면서요. 처음에는 정말이지 그 역겨운 모자, 두들겨 패는 상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 정신건강에만 안 좋았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그 둘이 존재가 제 머릿속에서 통으로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 소송 결과 나오는 대로 후기 올리도록 할게요. 아빠 없이 커야 할 저희 아이들을 위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